GDP의 5%를 국방비에 쓴다. 진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휴전을 한 해 만에 어쩌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바탕 혼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 뉴스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가 되겠죠. 해외에서는 이 나토 정상회의를 두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각 6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함께 참석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냉전 이후 최고로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높인다. 물론 여기서 발을 조금 빼고 우리는 면제해달라라고 한 슬로바키아라든지 또 스페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던 것이 국방비를 올려라. 예전처럼 2% 이런 수준이 아니라 5%로 올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헤이그로 오기 전에 이미 합의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기다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방비 5% 증액,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생산한다든지 산다든지 병력을 충원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것이 3.5%고요. 그 외에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다리라든지 도로를 건설한다, 사이버 안보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1.5%. 그래서 둘을 합쳐서 5%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을 국가마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9년 이거를 리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근데 2029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간 후가 되겠네요. 노리고 한 것일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가네 안 가네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는 안 간다라는 쪽이 좀 더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나토 그리고 이번에 신임 사무총장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르테 총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이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만약 여기 참석하지 않는다? 그럼 나토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국방비를 안 쓰냐면서 굉장히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지만 본인들 GDP의 3% 이상을 국방비에 쓰고 있거든요. 사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이렇게 딱 세 국가밖에 없었어요. 또 국방 예산으로 봤을 때 나토 국가들의 총 국방 예산 중에 7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 독박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미 미국 내에서는 나토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너무 안 쓴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2011년 부시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하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이 돼서 국방장관을 했었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본인의 이임사에서 나토 국가들이 정말 진지하게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미국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지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거 각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방 전략이 이제는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공화당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방향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발을 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고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뺄 것인가 이것만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유럽이 자력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될 날도 결국엔 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유럽의 안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또 안보에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국방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당연히 무기도 생산하고 사들일 수가 있고 병력도 충원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나아질 것은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자산 같은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레이더를 통한 정보 정찰, 또 정밀 타격 능력이라든지 방공 시스템, 스텔스 능력, 이런 것들을 유럽이 지금 독자적으로 갖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방공망을 격파하고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런 수준의 복잡한 전술을 유럽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 중이죠. 실전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쌓아놓은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럽이 러시아가 힘을 차리고 다시 침공을 했을 때 과연 미국 없이 막을 수 있겠냐?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조달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안정적인 리더십, 구심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초국가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빠지고 난다면 유럽 국가 중에 그것을 할 만한 국가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대륙 유럽 국가들하고는 묘한 이질감이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프랑스를 믿는 국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핵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 우산을 어느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발트 국가라든지 폴란드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서쪽에 있거나 혹은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굉장히 간극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페인이 자기네들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 러시아가 침공을 하더라도 그게 건너서 스페인까지 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을 극복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폴란드 같은 경우 자신들이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러시아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럽의 국방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폴란드는 이제 국방 예산을 GDP의 4% 이상을 쓰고 있죠. 이런저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혹은 그 이후로도 유럽에게는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결국 유럽 국가를 다시 침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단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나토 국가들도 타겟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독일 연방군의 군수조달청장 그리고 독일 국방장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면 2029년 정도쯤에 러시아는 다시 침공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토 국가들은 2028년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제가 한 독일 방송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10년, 15년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가 2028년까지도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나토 국가들, 미국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만약의 경우,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비를 해서 자력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 내내 화제가 되었었던 말이 있어요. 데디라는 말입니다. 나토의 사무총장 마크 르테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데디라고 일컬었다는데요. 에이 설마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빠라고 그랬다고요? 사실 대놓고 아빠라고 한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하기를 학교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고 치자. 그러면은 처음엔 둘이 그냥 치고받게 놔두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해서 둘을 화해시켜야 된다. 이런 류의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루테 사무총장이 약간 농담조로 그럴 때 아빠가 좀 세게 나가는 게 필요하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daddy라는 말을 썼거든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비유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루테 사무총장이 아빠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른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고 나오는 것은 나토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너무 트럼프 대통령 비유에 맞춰서 절절맸던 게 아니냐.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혹은 비판적인 어조가 담겨져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몇몇 국가가 뒤로 뺐다라고는 해도 31개 국가들을 모두 설득을 해서 국방비 5% 증액에 사인을 하게 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크 루테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테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네덜란드는 전 국가가 하나의 선거구로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단독 정부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연정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의, 협력, 그리고 타협을 중요시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루터 총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실용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특히 협상력이라든지 어찌됐든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사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웬만한 충격에 이렇게 끄떡도 안 할 것 같이 생기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요. 이 루터 총장 별명이 있습니다. 테플론 마크. 14년 동안 총리를 했으니까 루터 총장도 사실 정치적인 스캔들이라든지 본인의 입지가 조금 위기에 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이분은 그냥 마치 테플론 프라이팬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것처럼 오명이 붙지 않게 하면서 잘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잘 피해 나가고 구슬리고 그리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사무총장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 지금 시기에 어쩌면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인터뷰를 단독으로 할 때 이 데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비유를 맞췄어야 했냐? 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 총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라고? 그까지 데디라고 부른 것이? 뭐가 어쨌다는 거냐? 이런 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5% 약속 정말로 지켜질 것이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이 5% 증액을 강요하는 조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오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것이 아니냐, 임시 방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발트 삼국이라든지 폴란드 같이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각성을 한 것 같은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나토 정상회의, 냉전 이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였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인남식 교수님하고 함께 영상을 찍었었던 것처럼 국제사회나 국제정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쪽으로 오고 있고 유럽에서 발을 빼면서 유럽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주도 하에 지금 도전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중동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시아파 벨트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사실 나토에서 GDP 5%로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상응하는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냉정하게 현재 국제 안보 환경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